이로써 2019년 아시안컵 8강 대진표는 음, 그 8강 대진 8강 대진표는 8강 대진표에서 8강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8강전에서 이란이 중국을 3대 0으로 이겼고 일본이 베트남을 1대 0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팀이 이제 4강 한조에서 우리가 있던 아니 저쪽 반대편이겠죠. 반대편 조였는데 이란과 일본이 4강전을 벌리고 여기에 승리하는 팀이 결승에 가겠는데 그 전력면으로 봤을 때 경기 이번 대회 경기 운영면으로 봤을 때 현재 랭킹 아시아 그 피파 랭킹 1등은 이란인데 어제도 중국을 완전히 싸발리는 거 보니까 일본은 베트남하고 사실은 겨우 물론 경기력은 차이 나는데 베트남이 체력이 좀 아무래도 약하고 좀 수준 차이는 조금 있지만 열심히 뛰고 했는데 1대 0으로 일본이 이겼고 이란 같은 경우는 중국을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뭐 수비가 볼을 패스하는데 바로 낚아채서 꼬령하는 걸로 모든 수비들이 한 번씩 실수를 하고 이란이 빠르기도 하고 능력이 공격진이 그렇게 뛰어난 거죠. 그래서 3대 0으로 그 이긴 그런 전력을 봤을 때 이란과 일본이 경기는 예상해보건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란이 결승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요. 나머지 이쪽 우리 쪽에서 우리가 카타르를 당연히 이길 걸 봤는데 1대0으로 졌지 않습니까? 카타르 수비를 뚫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아랍에미리트와 호주 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예상해 볼기에 물론 아랍에미리트도 강합니다만은 그리고 뭐 홍구장이 이점이 있겠지만 호주가 그래도 막강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 보니까 중동에 좀 밀리는 호주가 뭐 여유 있게 이기지 못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랍에미리트와 호주의 승자가 그 4강에 올 텐데 저는 호주가 당연히 캐리어로 보나 어떤 축구의 실력으로 봤을 때 호주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호주가 올라가든 아랍에미리트가 올라가든 4강전을 카타르랑 하게 되는데 저는 100% 카타르가 이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카타르가 우리도 카타르한테 졌지만 카타르의 실력이 우리는 대충 보면 알겠지만은 예선전에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사실은 비실비실 1대0, 1대0 겨우 이기면서 올라왔어요. 답답한 경기를 하면서 올라왔고 중국전은 손흥민이 응? 뛰면서 압도적인 기량을 하면서 2대0으로 이겼는데 음, 그런 어떤 우리나라가 카타르랑 경기할 때는 1대0으로 졌습니다. 물론 황의조가 골 넣긴 했죠. 업사이드로 해갖고 1대0으로 졌지만 뭐 그건 뭐 업사이드 맞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그 카타르 경기력이 우리는 예를 들면 16강에서 바레인하고 솔직히 답답한 경기 하면서 연장전 가고 해갖고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카타르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이제 그 경기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를 볼 수 있어요. 몸도 가볍고 우리는 몸이 무겁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근데 그 카타르는 이번 대회 오기 전에 그 2017년인가 우리 저기 2018년 그 모스크바 그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 나갈 때 우리가 카타르한테 졌는데 이번까지 져서 결국은 뭐 우리가 전적에서는 5승 뭐 면무 2패 이렇게 했지만 연장으로 지금 계속 졌어요. 카타르를 이게 최근에는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만큼 카타르 실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인데 이 카타르가 우리 연습 경기 하는데도 우리도 뭐 그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우루과이를 불러와서 이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실력이 좋아졌다 그러고 진짜 열심히 뛰고 굉장히 잘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그 우루과이의 주전 공격수 한 분이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친구가 이제 안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팀을 우리가 이겼는데 그 팀이 우리만 이긴 게 아니고 그 다음 우리랑 친선 경기하고 일본 갔는데 일본한테도 졌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랑 일본이랑 수준에서 봤을 때 우루과이가 그 당시 최선의 어떤 그 몸 컨디션이 안 좋았던가 아니면은 최선의 어떤 팀 구성이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친선 경기 연습 경기를 하는데 남미 팀, 중미 팀 이렇게 불러서 이기고 비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체력이 좋은 유럽 팀을 상대로 카타르는
어느 팀인지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요. 유럽 팀 상대로 두 번의 연습 경기를 해갖고 1승 1무를 합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보다 센 팀들 상대로, 그리고 아시아권에 있는 팀이 유럽 팀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잘 갖춰진 어떤 팀이었어요, 카타르가.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그 손흥민, 토트넘에서 이제 애타게 지금 토트넘이 그 헤리케인도 고장 나고 저기 부상 나가고 지금 난리인데 손흥민까지 없어갖고 지금 이런 그런 찰나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찍 8강전에서 짐으로 인해서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빨리 손흥민이 복귀될 거니까. 어쨌든 그런데 우리 손흥민이 그 아시안 게임을 무진장 힘들게 그 뛰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병역 우승해서 그, 그 병역 면제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우리 국가대표팀에 차출된 7경기인가 중에서 골을 하나도 못 나요. 물론 어시스트 많이 하고 그런 거 알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골게터지 사실은 무슨 어시스트도 뛰어납니다. 제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시키긴 했는데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다. 정상적인 컨디션이 손흥민이 아니었는데 손흥민에게 너무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한계력,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얘기하다가 분석은 조금 이따 하시기로 하시고, 자, 그 일본이랑 이란이랑 경기하게 되면 4강전은 이란과 일본 그리고 카타르와 조심히 아랍에미리트보다는 호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어쨌든 물론 홍구장 텃세로 아랍에미리트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만 결승전은 일본을 이란이 꺾어서 이란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은 카타르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는 결승에서 이란과 카타르가 그 경기를 하게 되면은 캐리어면에서는 이란이 앞선 게 분명하고 지금 현재 1등이긴 한데 카타르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우승 카타르. 저는 카타르를 우승으로 보고 이란이 준우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란이 음, 70년대인가 72년, 76년 뭐 그다음은 80년인지 뭐 아무튼 4년마다 세 번을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다음은 그 전에도 우승 못했고 그 이후에도 우승 못했어요. 결국은 이란도 징크스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있고, 어쨌든 간에 카타르가 무섭습니다. 경기력이 마치 그 공격진의 그 뛰는 모습은 프랑스 축구 보는 것 같아요. 프랑스나 네덜란드 축구를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카타르가 우승하지 않을까 보는데, 저희들은 이제 일반 우리 그 축구 팬들은 카타르 정도는 가뿐하게 이기고 우리가 결승전에 올라가서 올라가면은 일본 한 저기 뭐야 카타르 이기면 호주랑부터도 우리가 이기고 해서 결승에서는 이란을 만나서 용호상박의 경기를 펼칠 것이지만은 예선에서 못했지만 손흥민이 껴서 점점 경기력이 좋아지면서 결국은 이란을 꺾고 우리가 우승한다 하는 어떤 기대감을 많이 갖고 이제 봤을 텐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번 어떤 경기가 실패한 거를 이제 왜 실패했을까의 분석도 해볼 필요도 있어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음,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서 잘 됐다. 왜냐면은 우리 그 새로 국가대표 감독을 외국인으로 영입한 다음에 경기를 한 번도 안 졌어요. 예를 들면은 축구 경기란 거는 우리보다 강팀도 많고 약팀도 많지만은 그 한 번도 안 지고 승승장구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연습 경기에서 지고 몸을 잘 만들어서 어떤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하고 뭐 기회 되면 우승하고, 이게 바람직한 연습 경기에서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오히려 이번 대회 와 보니까 사람들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몸이 무거워요. 그러면은 뭐 결론 생각해 봤을 때 뭐 체력 뭐 우리 그 새로운 감독이 와서 어떤 뭐 전술 훈련이나 체력 훈련을 하면서 좀 이렇게 그 힘이 소진된 게 아닐 것인가, 몸이 지친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데 경기를 가져졌다는 거죠. 몸이 무거웠어요,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심지어는 예선전 1차전, 2차전도 힘들었고 2차전 손흥민이
중국전 3차전에서 예선 3차전 손흥민이 뛰면서 여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차라리 그 오늘 경기를 지는 경기를 봤을 때 손흥민을, 어차피 우리가 16강에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좋은 조를 차지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지만, 차라리 손흥민이 그 토트넘에서 경기를 뛰고서 바로 그 다음날, 그러니까 다음날 합류해서 그 다음날 바로 경기를 갖지 않습니까? 24시간 지나기 48시간 지나기 전에 차라리 손흥민을 중국전에서 쉬게 해서 좀 컨디션을 살린 다음에, 그 다음은 뭐 우리가 그 조 1위를 하든 조 2위를 하든 그 구애받지 말고 차라리 좀 컨디션을 좀 회복시켜서 경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 좀 아쉬움이 일단 남고요. 즉 손흥민이 국가대표팀 차출되는 최근 7경기에서 골을 못 냈다는 거, 골키터가 골을 못 냈다는 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페널티에서도 실축하고 그랬어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그거 보면은 바레인전하고 그 16강 경기할 때 보면은 슛 찬스에서 슛을 못 때려요. 슛을. 그거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다 슛을 못 때려요. 그리고 오늘 카타르와의 그 실패하는 원인에서는 황희찬 선수도 큽니다. 저도 황희찬 선수를 좀 욕을 했어요. 무식하게 뛰는데 좋은 골이 하필이면 황희찬한테 가면은 똥볼 차든지 한으로 차버리든지 했는데, 결국은 황희찬 선수가 한 골 했죠. 한 골 언제 넣었습니까? 중국전 넣었나요? 아무튼 한 골 넣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오늘 뭐 사타구니 부상인지 몸이 부상으로 황희찬이 못 뛰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질려니까 안 풀리니까 이제 그런 거죠. 황의조 선수가 그 아시안 게임에서 9골인가 넣으면서 굉장히 그 골게타로 각광받았고, 일본 리그에서 뛰면서도 3등의 골 순위 3인가요? 유럽의 남미의 유명한 선수들도 있는데도 황의조 선수가 뭐 골을 잘 넣고 했는데, 유독 이번 대회 와서는 한 골을 넣게 됐나? 어쨌든 간에 좀 슛하면 골대 맞고 나오고 그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우리 팀이 그러면 이렇게 진 이유가 뭘까? 1. 손흥민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 게임 말미에도 정상이 아니었는데, 그, 그, 그 러시아 월드컵 다녀오고 나서 바로 아시안 게임 착출해서 뭐 군대 면제 받은 좋은 결과를 얻긴 했습니다만은, 좀 경기력은 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도 한참 골을 못 났다가 최근에 좋아졌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최근 경기에서 골을 못 넣는다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마구 투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중국전에 한 템포 쉬고 여유 있게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황의조 선수도 좀 몸이 지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니까 한국 팀에 예전에 보세요.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윙플레이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응? 설기현이라든지 그 물론 수비에다 이제 공격하는 이영무라든지 뭐 뛰어난 친구들 많잖아요. 응? 그러면은 그 볼을 몰고 가서 그 차두리도 그렇고 한 축으로 골대축으로 뛰어가서 센트링 할 수 있는, 지치지 않는 체력, 황희찬이 약간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 세계에서는 아직 부족한 선수, 조금 부족하고요. 어쨌든 간에 위인 뛸만한 선수가 없다는 거, 그거는 선수단 구성에 문제가 또 있지 않는가, 이거 그렇고요. 그리고 러시아 올림픽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에서 과연 아직 나이 많다거나 해서 아니면은 뭐 그냥 빼버리는 선수들도 있지 않는가, 응? 그런 어떤 그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최고의 전력으로 이렇게 뭉쳤냐, 응? 선수를 뽑았냐, 이런 데도 의구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문성민인가요? 보니까 국내에서 골은 외국 선수들이 좀 1, 2, 3, 4 뭐 이렇게 차지하는데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 문성근인가 문성민인가 그 있잖아요. 약간 머리 벗겨진 친구 선수 그냥 빨빨거리면서 막 쫙을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선수도 있고 골 결정력이 있는 윙플레이나 공격진이 많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감독님은 우리 감독님은 그 이상하게 선수 구성 이승우를 같은 선수들을 많이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그 체력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는 것 같아요. 몸싸움에서 지지 않는 선수. 그러니까 이제 등치 큰 친구 이런 친구를 많이 또 하는데 지동원 이런 선수들을 라든지 또 석현준도 썼었고 이렇게 많이 연습 이렇게 했는데 물론 등치 크고 한 친구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골을 못 넣는 선수, 최근에 골을 못 넣어본 선수는 사실은 아닌 거죠. 골을 넣어본 친구가 골을 넣을 수 있거든요. 공격진은 골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경기 보세요. 공격진에서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황희찬 한 골, 그 다음은 예선전에 1대0, 1대0, 2대0, 그리고 바레인과의 16강에서 1대0 하고 오늘 졌지 않습니까? 그럼 볼이 하나 1점, 2점, 3점, 4점, 5점을 우리가 놓고 실점을 바레인한테 하고 2점 했나? 아무튼 뭐 그런 식인데 그 골을 황의주하고 황희찬이 한 골씩 넣나요? 나머지는 이승우는 거의 뛰지도 못하게 하고 오죽했으면 뭐 물병 던졌나 물병을 차버렸나 할 정도로 기분 나빠할 정도로 편파적으로 그좀 이렇게 체력 적거나 마음에 안 드는 친구는 안 쓰는 거 그것도 문제고요. 사실은 메시 같은 선수들 작아도 쓰지 않습니까? 좀 그 선수 구성이나 어떤 기용에 좀 한계가 있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골키퍼도 음, 조현우인가요? 그 친구 월드컵에서 잘하고 스타 플레이어로 각광받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잘하는 선수 바꾸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이상하게 왜 그 친구를 지켰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골키퍼 기용 문제도 그렇고 좀 사실은 우리 그 국민이 보기에는 좀 믿음이 안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레인전에서인가 한 골 먹었으면은 한 골 먹었으면은 이번 경기는 차라리 조현우를 한번 집어넣는 것도 어떻겠느냐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스위스 갔다 왔던 박주호인가요? 그런 선수들도 어떤 아직 경기력이 회복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유능한 선수고 캐리어가 있는데 왜 캐리어 있는 선수를 뺐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 일단 공격진에서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윙플레이라든지 이런 선수를 많이 확보했어야 되고 그리고 프랑스에 권 누구 있죠? 지난번에 월드컵에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프랑스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대표팀에 합류를 못한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친구는 아직 부상이 아직 안 나서 안 쓰는 건지 그 친구가 작아서 안 쓰는 건지 어쨌든 간에 골게터는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애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 되는데 이번 팀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보면은 어떤 그 골키터들이 부진했어요. 응? 황의주도 부진하고 그 다음은 손흥민도 부진하고 뭐 황희찬은 세기가 좀 떨어지고 한 골 넣긴 했지만 근데 그 저기 수비가 헤딩슛해서 김민재가 두 골인가 넣고 그리고 그 다음 또 누구죠? 응? 한 골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비가 골 안 내주면 이길 수 없는 경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골키터는 A 선수 B 선수가 골키터인데 못하면 과감하게 빼고 컨디션이 좋은 다른 골키터 A, C, D로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팀 칼라가 돼야 되거든요. 토트넘에서 예를 들면 헤리케인과 손흥민이 뛰다가 후반전에 손흥민이 좀 빠지거나 하면은 뭐 또 다른 애들이 좀 뛰죠. 그런 속으로 대타도 역할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수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 팀 구성에서 약간 허술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마치 혹시 이게 무슨 어떤 입김이 작용해서 어떤 선수 구성에서 어떤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는 골키터도
권창훈이죠. 권창훈. 이 생각났습니다. 권창훈 선수라든지 좀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뭐 등치 크고 멀티처럼 등치만 크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응? 예를 들면은 현지에서, 응? 자기네 리그 팀에서, 응? 그것도 1부 리그도 아니고 2부 리그 뭐 이런 데서, 응? 주전으로 활약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선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응? 예를 들면은 체력이 크다고 후보로 거기서는, 응? 외국 팀에 가 있으면서 후보로 밀려져 있는데 그 선수를 데려와서 우리 팀에서 한 번에, 가끔씩 저기 그 친선 경기 하고 뛰게 하고 그리고 큰 대회 때 뛰게 하면은 몸 상태가 나아집니까? 골을 넣어본 놈이 알고 계속 뛰는 선수가 오히려 잘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았나 싶고 그 페인으로, 음, 작용하고 있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는 이거는 좀 냉철히 좀 해야겠지만은 그 예선에도 못했지만 바레인전도 워낙 못했기 때문에 카타르전에서는 저는 사비 예언이 맞을 확률이 많다 해서, 저 사실은 1대0으로 졌는데 그 분한 마음도 있었지만 신기한 마음, 사비 엄마나 할머니가 무당 집안인가 하는, 뭐 그런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히나 무슨 점쟁이 팬티 입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그러면서 신기한 생각도 들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사실은 아시안 게임 같은 게 우승하면 좋겠죠. 다음번엔 진짜 꼭 우승했으면 좋겠어. 잘 꾸려갖고. 근데 아시안 게임보다 우리는 사실은 세계인 월드컵 아닙니까? 월드컵에서 우리가 저기 그 한국에서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주최했을 때는 한일 월드컵에서는 4강에 올랐고, 그리고 그 다음은 딴 대회, 그 다음번에 지고 그 다음번 대회에서 뭐 16강에 겨우 끼고 했는데, 이제 그 모스크바에 대해서는 권창훈이가 못 뛴 거 아깝기도 하지만은 연장 멕시코니 어딘 지고, 독일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잘 싸웠어요. 독일전에. 그렇지만 경기력에서 잘 싸운 건 아니죠. 독일이 급하니까 마구 밀어붙이, 우습게 보고 마구 밀어붙이다가 우리한테 역습으로 2번 당한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긴 겁니다. 사실은 경기력에서는 볼 점유 면에서는 이런 때는 뭐 8대2 완전히 어린 아이를 몰고 가는 그런 거였는데, 너무 큰 방심이 이제 화를 자초한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래서는 어쨌든 독일 이겼습니다. 그 뒤로 독일은 비실비실대고 좀 그렇게 하긴 된, 응? 그런 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우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이제 그, 새로 감독이 선임된 다음에 한 번도 지지 않았다 하고 자신하는데, 뭐 이렇게 된 거가 이제 그 생각하는 거는 잘 됐다는 생각도 어쩌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해서 어떻게 돼서 결승에 우승했으면은 아시아 어떤 축구의 어떤 그 발전도 기대할 수 없고 우리 팀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데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아까도 멕시코를 카타르에서 1점 내는 그 한 번의 공격에서 중거리 슛해서 1점 먹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중거리 슛할 때 수비 선수가, 그냥 머뭇 있을 게 아니라 마구 앞으로 달려드는 모습, 응? 막 달려드는 모습을 과감하게 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안 하고 주춤주춤하고 서 있으니까 공간이 보이니까 그대로 중거리 슛 때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비 구성이라든지, 응? 그런 부분도, 그리고 수비 어떤 전술이라든지, 우리가 수비력이 전통적으로 약한 팀 아닙니까? 월드컵 가면은 페널킥 지역에서 그냥 반칙해하고, 응? 수비수 반칙으로 페널킥 주고서 뭐 경기가 0대0으로 어떻게 팽팽하게 보이는데 갑자기 균형이 확 무너져 갖고 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저희는 수비도 많이 좀 다듬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가 우승한 이유는, 우승이 아니라 4강에 간 이유는,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는 편파적인 한국 뭐 뭐 뭐 주심을 구워 삶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4강까지 간 이유는 그 히딩크 감독이 그
한국팀을 이끌면서 일단 체력을 보강하고 맨날 별명이 5대0 아닙니까? 5대0, 5대0으로 지면서도 꿋꿋하게 또 밀어줬고요. 그리고 선수 구성을 히딩크 감독이 쭉 보면서 가장 그 실력 있고 성장할 만한 선수들을 모아서 또 장기적으로 잘 가르치고 해서 이제 그리고 축구협회도 국내에서 하니까 굉장히 어떤 적극적으로 지어주고 지원하고 해갖고서는 이제 어떤 선수와 협회와 어떤 국민의 염원과 이런 모든 걸 합쳐서 그 결론이 잘 이루어진 거고 그 여파로 또 히든크한테서 그 히든크가 뛸 때 어떤 코치로서 옆에서 보좌하면서 배우고 했던 그 우리 그 감독님이 또 저기 뭐야 베트남 가서 베트남에서 또 이제 그 똑같은 어떤 전술이나 어떤 그 운영하는 방법을 응? 그 베트남 팀에다가 전수시켜서 그 성과를 요즘 거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듯이 이번에도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나 한 번도 안 졌다 이게만 아니라 이제 졌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번 진 경기를 교훈 삼아서 그 좀 더 보강하고 다듬는 기회가 돼야 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선수 구성을 클리어하게 해서 다시 또 한번 그 검토해서 더 나은 선수가 없는지 선수 구성을 좀 잘하자. 그리고 뭐 등치만 큰 선수 물론 이제 그 월드컵에서는 등치 큰 선수도 필요합니다만은 등치 큰 선수가 골도 넣을 수 있고 잘 뛰면 모르겠는데 후보로 뛰면서 맨날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는 사실은 경기력이 안 갖춰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히딩크 감독도 어떤 뭐 1부 리그 아니라 2부 리그도 좋으니까 어떤 그 경기에 뛰는 선수 뛰어야만 몸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런 선수라야 우리가 경기에 그 국가대표로 뽑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운영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우리 감독님은 그냥 피지컬, 무슨 몸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등치 큰 선수만 선언한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외국의 선수들은 다 큽니다. 피지컬 물론 좋아야 되고요. 물론 월드컵 때 이제 그런 선수를 미리미리 뽑아서 키우고 잘 가꾸어야 될 건 분명한데, 뭐 맨날 그 자기네 그 유럽에 있는 1부 리그, 2부 리그에서 앉아서 맨날 그냥 탱탱 놀기만 하고, 예를 들면 골 시합은 못 나가고 해서 어떤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선수를 그와 상관없이 등치가 크니까 쓰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음, 그 등치 크다고 다 된다 그러면 무슨 뭐 전부 다 190 되는 애들로 다 뽑아서 뭐 새로 가르치시든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차라리 물론 이제 그런 친구 중에서도 필요한 친구들은 있어야죠. 왜냐면 헤딩이라든지 헤딩슛이라든지 수비니 공격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치 큰 선수가 한두 명 정도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공격은 골을 넣어야 된다. 음, 골을 못 넣는 공격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원부원 설명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에 패해서 이제 조기에 귀국하게 됐는데요. 자, 심기일전에서 잘 만들자. 아시아의 호랑이 우리가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종이 호랑이였어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보다 잘하는 팀이 카타르, 이란 분명히 잘하고요. 중동 팀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호락호락 이길 수 있는 팀이 없어요. 바레인하고 겨우 이길 정도면은 응? 우리가 중동에 있는 8개 나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호주 그리고 일본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제 세기를 갖추고 하려면은 신진출할 필요가 있는데 선수 구성을 프리하게 잘하자. 그리고 그다음은 선수협회 아니라 그 축구협회에서도 예를 들면은 혹시 우려스러운 거는 특정 아직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죠. 특정 그 학벌에서 이렇게 독점하는 그런 거 혹시 그런 게 아직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은 실력 있는 선수 권창훈이라든지 아니면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은 아까 이제 이거는 좀 한 얘기입니다만은 인간적이면은 좋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청용 선수가 집안에 이제 그 결혼 행사가 있다 해서 이청용 선수를 한국에 보내줍니다. 축구 스페이스에 반대했는데 갔다 왔어요. 중간에 갔다 오고 나니까 어, 저기 시차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가고 그다음 결혼식 끝나고 오고 하니까 어떤 몸 상태, 컨디션 상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어떤 결론이 우리가 이겼으면 괜찮지만 졌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바레인전 그거지만은 이게 여파는 한 경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바레인 하고 나서 지금 곧바로 바레인은 그나마 그 예선전 하고 나서 한 5일인가 쉬면서 했던 거고 그러고 나서는 한 이틀 만에 경기 이틀 한 거 아닙니까? 2, 3일.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체력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어떤 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혹시나 이런 뭐 선수들 전반적으로 이제 바렌전에서도 안 좋고 하니까 혹시 먼 감독 몰래 뭔 일이 있는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그럴 리가 정말 없겠죠. 어쨌든 이번 경기를 보면 이번 시합을 보면서 선수들 개개인의 김민재 정도 빼놓고 정상적인 어떤 몸 상태에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와 그 다음에 공격진의 골 결정력 뿐만 아니라 공격진이 믿었던 황의조나 그 다음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골을 못 넣었을 때는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제3, 제4, 제5의 어떤 그 득점에 있는 선수 확보 이런 것도 참 필요하다 합니다. 어쨌든 뭐 한국 축구 화이팅이고요. 그 더불어 이번을 심기일전에서 그냥 아시아의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진짜 호랑이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